그래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4쪽에 보면 그게 투자 타당성 분석인데요. 자, 일단 이론 문제에서 1번에 보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고려하지 않는 방법 계속 잘 물어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리고 가로 2번에 보면 어림셈법과 할인hen금 수지 분석법을 비교했는데 어림셈법이다. 어림이 뭐예요? 대략적으로 계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첫 한 해분입니다. 왜 어림셈법은 한 해분일까요? 아까 어떤 것을 가지고 이용한다 했어요? 가공기, 유형선, 부세형 값을 가지고 계산하는 값이니까 1년분이라고 1년분. 그런데 할인hen금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니까 여러 해분이죠. 한 해분이 아니라 여러 해분. 그러면 내가 여러 해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소득은 하나는 내가 부동산을 보유 투자했다가 부동산을 지금 현재 판다면 자본이득분하고 또 내가 임대를 했죠. 그리고 임대를 처음에 구입 시점부터 지금 현재까지 여러 번 임대했겠죠. 그럼 여러 해의 임대 소득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분이 아니라 여러 해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할인hen금 수지 분석법이에요. 그래서 자, 그런데 어림셈법은 할인한다 안 한다? 1년분이니까 할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요. 근데 할인hen금 수지 분석법은 아까 뭡니까? 여러 해분이라 했죠. 그 여러 해분이니까 현재 값으로 환원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현재 값으로 환원한다. 그럼 뭡니까? 무슨 개수가 필요? 아까 우리 오늘 첫 시간에 배운 게 뭡니까?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값으로 끌어내야 돼요. 그럼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끌어낼 때는 자, 미래의 일정 금액을 하나의 금액을 현재 값으로 얼마냐 하는 거 있고 반복되고 있는 금액을 현재 값으로 끌어내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일시불이니까 일시불 현가 계수나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해서 현재 값을 얻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문제는 실제로 이론은 여러 해지만 대부분 여러 해본 걸 가지고 현재 값을 구하는 걸 자주 안 나와요. 대부분 1년 후 값을 주거나 2년 후 값밖에 안 줘요.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뭐가 된다?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계수? 현가 계수. 그리고 현가 계수를 가지고 할인만 해주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할인hen금 수지 분석법은 뭐만 구할 수 있으면 현재 가치만 구할 수 있으면 이 논리는 끝.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림셈법은 한 해분이니까 소규모의 부동산이고 할인은 여러 해분이죠. 대규모다.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2번에 어림셈법 있죠. 어림셈법은 성수법 있죠. 성수법 개념이 뭡니까? 몇 배입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열었죠. 1 플러스 R의 N 제곱이라 말했었죠. 내가 N 제곱이죠. 옛날에 이거를 성자로 썼다고요. 이거를 성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이걸 성을 했었다고요. 그게 몇 배입니까? 몇 번 반복합니까? 요즘에 성 안 쓰고 제곱이라 쓴다고요. 이것이 이거다. 성수가 뭐다? 몇 배입니까? 이거예요. 다 성수가 뭐라고요? 몇 배. 성수법은 몇 배입니까? 하는 뜻이고 수익률은 퍼센트입니다. 몇 프로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성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성수는 뭐하고?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은 그 말대 수익률은 쉽죠. 수익률은 많아야 높아야 좋았잖아요. 수익률은 클수록 좋아. 되나요? 성수는 반대니까 낮을수록 좋아. 이 말이에요. 역수관계입니다. 그래서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각각 4개 있죠. 4개가 있으니까 뭡니까? 반대로 역수관계가 8개가 나오죠. 그래서 공식이 8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용어적인 문제가 성수법 용어는 전부 다 분모를 읽으면 돼. 분모를 읽으면 돼. 총소득 성수. 되나요? 영업소득이니까 순소득 성수. 세전이니까 세전hen금 수지 성수. 세후hen금 수지 성수. 되나요? 전부 다 성수는 뭘 읽으면 된다? 분모값이 용어다는 거예요. 분모값이. 이해됐나요? 그런데 그 성수를 보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성수 있죠. 소득성수 있죠. 총소득성수, 순소득성수잖아요. 소득이잖아요. 소득. 그러니까 앞에 분자가 뭐죠? 총투자액이 돼 있죠. 공통성 이상이 총투자액이고, 그 다음에 세전행금과 세후행금은 뭐가 돼 있나요? 지분투자액이 돼 있죠. 144쪽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은 그 역수라고. 역수. 그럼 하나를 알면은 자연스럽게 네 개를 알 수 있죠. 하나를 알면 역수니까 네 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용어가 성수법 용어는 어렵지 않단 말이야. 성수법 용어는 분모를 알면은 용어가 바로 나오니까. 근데 수익률은 하나하나가 다 용어가 달라요. 용어가 상당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자, 처음에 뭐다 했냐? 총자산 회전율 돼 있죠. 회전율. 이 회전율을 한원율 써도 관계없습니다. 한원율, 회전율. 그다음 종합자본 한원율 돼 있죠. 그다음 지분 배당률 또는 세전 수익률 되나요?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 그다음 세후 수익률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요 관계를 역수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145쪽에 맨 위에 표가 만들어 있죠. 그 표 위아래야. 위아래. 이 자체가 역수관계다 말이야. 그 역수관계에서 8가지 나옵니다. 자, 그럼 설명 들어보세요. 자, 이것도 계산 문제면 힘들지만 이론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결과에서 아까 뭡니까? 영업현금 수지가 첫 번째 결과가 뭐죠? 첫 번째 결과가 가능총소득이죠. 공, 기. 그 다음에 유, 영, 순. 됐나요? 그 다음에 부, 세, 영, 세 돼 있죠. 되나요? 그러면 이 가능총소득과 유형총소득 둘 다 뭡니까? 총소득이야. 이까지 결과는 뭐다? 총소득이야. 그리고 총소득 하나. 그 다음에 영업소득, 순소득,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되나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결과만 가져올게요. 자, 첫 번째 무슨 소득이라고요? 총소득, 순소득, 네? 그 다음에 세전, 세후. 세전, 세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면은 총소득은 뭐와 무엇이다? 유. 붙이면 총소득이죠. 이해됐죠? 그럼 결과를 볼 때는 가능총소득을 이용하지 않는다고요. 네? 이거는 가능이니까 실질소득, 유효총소득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가능총소득은 예상이잖아요. 그럼 분석할 때는 실질적 소득을 가지고 분석해야 된다고요. 근데 문제를 실질소득 끌어내기 위해서 공실 및 기타 수입을 준다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유효총소득 결과값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총소득은. 이해됐나요? 그래서 가유, 순, 세입니다. 됐죠? 그러면 소득 결과는 몇 개? 하나, 둘, 셋, 4개 결과라고요. 1년 동안 임대 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결과를 몇 개 놓는다? 하나, 둘, 셋, 4개 놓아요. 됐죠?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씩 나눠요. 두 개 나눠요. 요거는 뭡니까? 소득 붙였죠. 이거는 소득이라는 용어 썼죠. 요거는 소득 용어 안 썼죠. 세전, 현금 수지 용어 썼죠. 자, 그럼 여기 두 개를 나눠요. 됐나요? 자, 여기서 봅시다.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해요. 그럼 투자 금액이 있어요. 이 투자 금액이 부동산 구입액이죠. 그러면 구입액 중에는 뭐가 있을 수 있다? 빌린 돈, 융자액이 있을 수 있고요. 융자액. 그 다음에 자기 지분이 있죠. 자기 지분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분을 무슨 투자를? 지분 투자자라 했죠. 지분 투자자의 돈이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뭡니까? 저당 투자자의 돈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융자 받으면 뭘 갚아야 돼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죠. 원금과 이자.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뭐다? 부채 서비스액이라 했죠. 그럼 부채 서비스가 여기 부채 서비스죠. 마이너스 되기 위해서
부채를 갚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전체 투자 금액에서 설명 잘 들으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전체 투자 금액에서 부채를 갚았다고요. 그럼 남는 거는 지분이죠. 자,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 요 부채를 갚기 전의 결과가 뭡니까? 총소득과 순소득이죠.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부채를 갚기 전의 결과는 뭐다? 총소득과 순소득이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개까지 앞에 총소득과 순소득은 어떤 투자의 결과냐는 거죠. 총투자액. 이 총투자액 금액에 대한 결과다 이 말이야. 총소득과 순소득은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한 결과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무슨 투자액이다?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세전과 세후는 뭘 갚았어요? 부채를 갚았죠. 그럼 부채를 갚고 남는 걸 뭐다? 내 지분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전과 세후는 부채를 갚고 넘어온 결과니까 이 두 개의 결과는 총투자액에 대한 결과가 아니고 순수 내 돈, 지분 투자액에 대한 결과다. 요거만 이해하면 공식은 끝났다 말입니다. 네? 그래서 항상 총소득은 뭐와 관계 있다? 머릿속에. 우리는 이론 문제가 개념을 묻는 거라고요. 소득은 뭐와 관계 있는 결과값이고 총투자의 결과고 세전과 세후는 현금 수지는 지분 투자액의 결과다. 이거 늘 알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수익률이죠. 우리가 앞에 지렛대효과에서 수익률이란 무슨 결과에 대해서 내 투자한 금액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이 수익을 비율로 환산하니까 이것이 수익률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투자액이고 수익이죠. 투자액이고 수익이죠. 투자액이고 수익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익률 공식이 몇 개 논다? 분모 분자. 자, 이렇게 분모 분자 수익률. 이것을 뭐라 하느냐? 자산 회전율이란다고요. 총 자산 회전율. 자, 이 결과 분모 분자 결과를 뭐다? 총 자산 회전율이란다고요. 회전율이라고 한다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결과 이거는 총 투자금에 대한 수익이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지렛대 효과에서는 이거를 총 투자 수익률이라기도 하고 이걸 총 투자를 다르면은 종합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총 투자를 뭐라 한다? 종합하는 율. 하늘이 뭡니까? 다시 되돌아왔다 이 말이야. 투자금에서 들어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종합하는 율이라고 여기에 붙여서 자본을 쓰면 종합자본 하는 율, 종합하는 율 해도 되고 종합자본 하는 율. 중요한 거는 뭡니까? 총투자나 종합이란 말이 들어간다고요. 총투자는 그대로 형용되죠. 종합하는 율, 종합이란 말이 들어가고 이거는 총이란 말이 들어간다고요. 자, 요거는 총소득이죠. 그러니까 총이 들어갔네요. 되나요? 여기는 뭐 된다? 종합. 요 두 개의 용어가 가장 어려워요. 수익률 나타내는 공식이 이 두 개의 용어가 가장 어려우니까 요거 요렇게 딱 적어 놓고 문제 하나하나 낱개로 하지 말고 이 네 개 결과만 적어 놓고 이 네 개만 그대로 계속 읽어 보세요. 그럼 수익률 공식 바로 두 개가 해결됐죠. 자, 그러면 요렇게 지분 투자액에 대한 세전이죠. 분모 분자, 투자액 수익, 투자액 수익. 됐나요? 요것은 앞에 지분이 있죠. 지분이니까 지분 배당률, 지분 배당률이라고요. 지분 배당률 또는 지분 수익률 또는 세전이죠. 세전 수익률. 근데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지분 배당률. 되나요? 응? 또는 지분 배당률 넣어놓는다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요거 말을 읽어요. 자, 세후 수익률. 뭐라고요? 세후 수익률입니다. 됐죠? 자, 이게 무슨 공식이라고요? 퍼센트죠, 퍼센트. 몇 프로입니까? 이것이 클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이거와 이거는 분모는 같고 분자만 다르죠. 이거는 분모가 같고 분자만 다르죠.
그러면 이 두 개 수익률과 이 두 개 수익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요거 종합환원율 수익하고 지분 배당률 수익은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투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 문제 이론 낼 때는 뭐와 무엇을 비교한다? 이 수익률과 이 수익률을 비교하는 결과 무슨 수익률? 총자산 회전율과 뭐? 종합환원율을 비교한다고요. 오케이? 수익률은 종합자산 환원율이 커요. 이 금액이 보죠. 이 금액은 이 금액보다 크죠. 그죠? 분모론 같은데 앞에 값이 크면 수익률도 당연히 크겠죠. 그럼 총자산 회전율은 종합환원율보다 크다라고 해야 돼요. 종합환원율은 총자산 회전율보다 적다 이 말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앞에 값이 크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논리가 아니고 우리가 기초적인 산수 논리라고 산수. 2분의 3하고 2분의 3 그다음에 2분의 4 어느 게 커요? 분모는 같잖아요. 결과는 이게 크잖아요.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 값이 클수록 그 결과는 크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산수 논리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투자 금액이 분모는 같잖아요. 이 앞에 값은 이보다 여기 차감하고 같잖아요. 차감하고 넘어갔으니까 총소득은 순소득보다 이것 때문에 앞에 값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앞에 값이 수익률이 크다고요. 그리고 그걸 올바르게 했는지 묻는다고요. 이론 문제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분 배당률은 앞에 값이고 요거는 뒤에 값이죠. 그럼 요거는 차감해서 같잖아요. 뭐가? 영업소득세가. 영업소득세가 없으면 같을 수도 있지만 영업소득세가 없다면 이 수익률과 이 수익률 같아야 들려요. 같다 말이죠. 근데 다르다면 영업소득세가 있다면 그 수익률은 이 값은 이 값보다 큰 값이므로 그 지분 배당률은 세후 수익률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겠죠. 세후 수익률은 지분 배당보다 적다라고 해야 되겠죠. 수익률은 무슨 값이 크다? 앞에 값이 크다. 되나요? 우리 산수놀이 이론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것이 뒤에 있고 어떤 것이 앞에 있는 것만 알면은 요 이론은 그냥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모 분자입니다. 수익률은 분모가 뭐다? 투자이익이고 분자가 결과다 말이야. 소득. 자, 그러면 위 아래만 바꿉니다. 이 결과는 그대로 뒀고 자, 이렇게 된 결과는 무슨 값이고 수익률이고 자, 그럼 이 결과와 이렇게 될 거는 분모 분자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위치만 바꾸는 거. 그럼 총 투자액이 결과를 넣고 바꾸는 거예요. 위에 총 투자액. 그래서 항상 총소득, 순소득, 소득과 관계는 뭔 거죠? 소총기에 가세요. 소총. 소득과 관련된 투자액은 뭐다? 총 투자액이다. 소총. 되나요? 소총. 되나요? 소총세지. 되나요? 세 하면은 뭐냐? 지분 투자 관계 있고 총 투자가 연결하면 무조건 답이 틀린 거라고요. 오케이? 소총세지. 되나요? 그럼 요거는 지분 투자액이 위에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무슨 값, 이 공식이 있고 요거는 무슨 논리예요? 이제 무슨 값이 나와요? 분모가 같은 것이 아니라 분자가 같죠. 분모가 같은 게 아니라 분자가 같죠. 네, 분자가 4. 그 다음에 요것은 4. 되나요? 그럼 2분의 4하고 3분의 4하고 2분의 4를 볼 때 어느 게 커요? 분자가 같을 때는 앞에 값이 지금 분모가 앞에 값이 크죠. 그럼 이 결과를 볼 때는 이 값이 크는 거예요. 오케이? 분자 값이 같을 때는 분모 값이 적을수록 결과는 크다.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 값이 클수록 크다. 그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면 수익률은 앞에 값이 크다.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근데 성수는 이 성수라고 해요. 성수는 뒤의 결과가 크다. 성수는 이거 역수니까 수익률은 앞에 값이 결과가 크고 성수는 뒤의 결과가 크다. 알았나요? 다시 수익률은 앞에까지 크고 성수는 뒤의 결과가 크다. 그럼 이 두 개 관계가 분모 분자만 바뀌었으니까 역수관계다. 무슨 관계? 역수관계다. 자, 그럼 이거 읽어볼게요. 자, 이것을 읽을 때는 이게 분모예요. 분모 결과. 그럼 이게 뭐예요? 총소득이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읽으면 돼. 총소득 성수. 총소득은 총투자가 결과예요. 소총. 이해됐나요? 소총. 그럼 총소득 성수 값은 분모 분자다. 이거는 뭐라고요? 순소득 선수. 소총. 됐나요? 네. 자, 끝났어요. 그럼 요게는 이 결과는 어디 값이 크다? 뒤의 결과가 크다. 성수는 뒤의 순소득 성수는 총소득 성수보다 크다 이 말이야. 안 되면 여기 익히라고요. 여기 해놨잖아요. 네? 성수 값은 앞에 값보다 뒤에 값이 크고 수익률은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크다. 익혔나요? 자, 그다음에 요거 세지. 자, 이거는 요리하면은 뭐다? 이거 어떻게 이거 뭐죠? 세전행검수지죠. 그대로 읽어요. 세전행검수지 성수. 이거는 그대로 세후행검수지 성수. 성수 용어는 그 분모만 읽어서 성수자만 붙여주면 돼. 근데 뭐와 관련된 투자의 건 뭐와 관련된 것만 알면 된다고요. 소총. 이거는 세지. 소총, 세지. 이건 그냥 답을 주는 거야. 소총, 세지. 되나요? 그럼 성수 결과는 어디까지 크다? 뒤에가 앞에까지 크고 수익률은 앞에 값이 크다. 자, 여기까지 이론했습니다. 8가지. 이것이 뭐다? 성수법. 몇 배입니까? 몇 배입니까? 자, 이 수익률은 뭐죠? 클수록 좋다 했죠. 성수는 적을수록 좋다 했죠. 자, 그러면 또 갑니다. 역수관계니까 문제에서 또 뭐와 무엇이 역수입니까? 묻는 거예요. 뭐와 무엇이 역수입니까? 묻는 거예요. 자, 이게 먼저 총자산 회전율이죠. 총자산 회전율과 바뀌죠. 분모 분자가. 네? 소총이. 그러면 총자산 회전율과 뭐가? 총소득 성수는 역수관계다. 이게 맞게 설명했는지 묻는다고요. 그럼 종합이란 말이 들어갔죠. 종합하는율과 순소득 성수가 역수관계다. 순소득 성수와 종합자본하는율과 역수관계라고요. 요 공식을 보고 그대로 읽으면 돼요. 역수관계. 그러면 뭐다? 지분배당률과 세전행금 소지 성수와 역수관계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후 수익률과 세후 현금 수지 성수와 역수관계라고요. 됐죠? 자, 그러면 역수관계를 묻고 어떤 것이 역수관계냐 하는 걸 문제 내고, 그럼 역수관계끼리 뭐한다? 곱하거나, 역수관계끼리 곱하면 결과는 뭐가 될까요? 할 때 역수관계끼리 더하면 어떤 결과일까요? 역수끼리 곱하거나 역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풀든 분모 분자 같아진다고요. 더해도 분모 분자 값이 같고 더해도 곱해도 분자와 분모가 같아진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더해도 같고 곱해도 같다는 거예요. 더해도 같고 곱해도 같다고요. 그러면 곱하면 뭐가 된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요것이 100이라고 봅시다. 뭐라고요? 100. 요것이 5라고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10이라고 봅시다. 그럼 요거는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이잖아요. 그럼 요 역수관계는 뭡니까? 10분의 100이잖아요. 네? 곱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모와 분모끼리 곱해서
결과를 낸다. 분자와 분자끼리 곱해서 결과를 얻는 것이 곱하기예요. 분수 곱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같은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분모 분자가 같죠. 그러니까 1이 된다고. 1. 자, 그 다음에 100분의 10 곱하기 더하기 10분의 100이죠. 100이라고요. 그럼 요거는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돼요. 같게. 이거 통분이라고요. 분모를 같으니까 밑에는 이거를 곱해준다고요. 그러면 요 값에다가 요게다가 요거를 곱해왔으니까 요거를 요게다 곱해주고 요거는 요게다 곱해주고 다시 그거를 하면은 똑같은 값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더하거나 뭐 한다면 곱하면 역수관계끼리는 결과는 뭐다? 1. 알겠어요? 역수관계를 묻고 역수관계를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거 알면 되게요. 자, 됐습니다. 넘어가죠. 자, 그 다음 146쪽 갑니다. 146쪽에 가면은 여기서 동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요거 공식이 뭐라고 했나요? 순소득이랬죠. 공식 용어가 어려운 게 아니야. 소득이라고요. 이거는 총소득, 이거는 순소득, 이거는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수지. 여러분 노력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용어를 어려운 용어는 아닌데 반복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순소득 성수라고요. 순소득 성수. 자, 그러면 아까 투자 금액을 단위를 적게 해봅시다. 얼마 투자했다? 총 투자 금액이 100을 투자했다, 그죠? 100을 투자했더니 순소득이 얼마 들었냐? 자, 10원이에요. 됐나요? 그럼 요래하면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종합환원율은 10%죠. 종합환원율은 100에 대해서 10이니까 0.1로서 10% 계산되죠. 그러면 순소득 성수는 10에 대해서 100이 되죠. 나누니까 얼마 나와요? 10이 나오죠. 네? 이 10이 뭐죠? 지금 우리가 요 영업현금 수지는 몇 년분이죠? 이 결과소득은 몇 년분이죠? 1년분이죠. 내 투자 금액이 얼마죠? 100원을 투자했죠. 1년에 얼마의 순이익이 남는다? 10원의 순이익이 남는다고요. 그러면 요거 10분의 100 하죠. 그럼 10이 났잖아요. 이 10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죠?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라고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이 10년 걸린다고요. 1년에 10원씩 순수익이 남잖아요. 내 투자금은 100원이잖아요. 어렵지 않은데? 총 투자금이 100원인데 1년에 10원씩 수익이 남는다고요. 그럼 100원을 회수하는 데는 나누니까 10이 나온다. 10년이 걸린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순소득 성수는 뭘 말한다?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고요. 자, 순소득 성수를 뭘 의미한다? 자본 회수 기간. 자, 그러면 논리 보세요. 자본 회수 기간이 낮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좋아요?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좋죠. 그래서 성수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야. 그래서 성수는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요. 순소득 성수는 뭐다? 뭘 말한다?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한다. 그 성수값은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해됐나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46쪽입니다. 146쪽에 예제 2번 있어요. 예제 2번은 시험에 자주 오는 거 아닌데 혹시나 이 문제 나오면 틀리면 이거는요 진짜 쪽을 엄청 팝니다. 이거는 자본 회수 기간법이고 순소득 성수를 이용해서 자본 회수 기간을 구하는 거고 예제 2번은 단순 회수 기간법이란 거예요. 무슨 기간법? 단순 회수 기간법. 자, 거기에 표를 보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죠. 확인했나요? 예. 자, 그럼 여기서 뭐라고 했냐? 현재라고 했죠. 그럼 현재는 결과 뭐냐? 마이너스 돼 있죠. 돈을 썼다 이 말이에요.
투자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투자 금액. 그래서 A는 얼마 투자했어요? 500. B는 700. C는 600. D는 800이죠. 예, 마이너스 800. E는 900을 투자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현재에서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이 돼 있죠. 자, 그럼 투자 금액이 500인데 이 500이 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1년에 100, 300. 네? 그러면 1년에 지나서 몇 년 후에 되겠어요? 3년하고도 요 시점이 걸리죠. 3년하고도 6개월 정도 걸리죠. 500원이 회수되는데. 자, 그러면 700이죠. B는 700이 되니까 첫 해에 200 올라왔고 두 번째 300 올라왔죠. 세 번째 100이니 여기까지 600이야. 그러면 딱 4년이죠. 4년. 4년 걸렸죠. 4년. 투자금액 회수는 4년 걸렸다고요. 이해하나요? 네. 자, C는 600을 투자했는데 몇 년 걸렸어요? 3년 딱 걸리죠. 200, 100, 300이니까 몇 년 걸렸다? 정확하게 3년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D는 800을 투자했죠. 자, 몇 년도가 됩니까? 200, 100, 300. 요까지가 600이죠. 그럼 4년 6개월 걸리겠네요. 이거 투자 금액이 4년하고도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반 정도 되니까. 자, 마이너스 900입니다. 이거는 100, 200 전체 기간이 걸리네요. 이거는 전체 몇 년? 5년이 지나야 회수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투자 분석이 된다면 어디에 투자합니까? 회수 기간이 깔려 잡은 C에 투자한 거다며. 이해됐나요? C가 가장 자본 회수가 빠르죠. C 사업이 가장 유리한 투자안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가 된다? 단순 회수 기간법으로 다음 부동산 투자안을 타당성 분석 관계를 가장 타당한 것은 있잖아요. 가장 타당한 게 뭐다? 뭐 잘못했나? 2년 6개월. 2년하고 3년. 자, 방금 C가 200, 100, 300, 600, 3년. 2년 6개월이네. 그거 2년 6개월. 3년 6개월 아니고 2년 6개월. A가 가장 유리한 방식이죠. 이해됐나요? C는 딱 3년 걸리고 요거는 2년 6개월. 알겠죠? 네. 요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147쪽 갑니다. 147쪽 비율 분석법 갑니다. 무슨 법? 비율 분석법. 자, 비율 분석법이니까 1번 대부 비율 있죠. 대부 비율 다른 말로 뭐다?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앞 시간에 있죠. 이거 항상 기억하라고 했어요. 계속 노는 공식이에요.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똑같은 동의어니까 계속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부채 감당률 있죠. 무슨 률? 부채 감당률. 자, 그 다음 뒤에 가니까 채무 불이행률. 됐나요? 총자산 회전율은 아까 여기 있으니까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영업 경비 비율 있죠. 다시 첫 번째 부채 감당률 있죠. 자, 두 번째 뭐 있어요? 채무 불이행률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업 경비 비율 있죠. 요거 자 보세요. 비율 분석법이 나왔어요. 자, 내가 가공기 유용순 부채형 자체가 가지고 가공기 유용순 부채형을 알면은 수익률 4개와 성수법 4개가 되죠. 수익률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성수법 4개가 돼서 합이 8개가 났어요. 공식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가유 순서예요. 가, 네? 공, 기, 그 다음에 유, 영, 순, 부, 세, 영, 세 됩니다. 됐나요? 문제를 낼 때는 수익률은 수익과 성수, 어린세법 자체를 가지고 문제 내고 비율 분석은 비율 분석법 자체를 문제 내요.
막 이걸 모두 섞지는 잘 않아요. 섞긴 하는데 그런 문제 시간을 못 풀어내. 이론은 풀 수 있어.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계산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계산 문제는 시간이 걸려서 포기해도 되지만 이론까지 포기한다고 용납할 수 없다고요. 계산기 두드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미리 익혀주라고요. 그래서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인데 자, 여기서 뭐냐? 자, 이게 뭐죠? 마이너스죠. 뭐죠? 공실. 여기 마이너스가 영업 경비. 요거 뭐라고? 부채 서비스. 요거 영업 소득세. 그래서 이거부터 빨리 여러분이 암기해줘요. 네? 노력해서 암기해줘요. 그러면 이것만 암기해도 계산식은 아주 다 이론이 빠르다. 자, 먼저 무슨 말이 나느냐? 자, 보세요. 부채 감당률 나왔어요.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이죠. 감당한다는 것은 견딘다, 이겨낸다는 뜻이잖아요. 견디는 비율이 높을수록 좋죠. 일단 결론은 부채 감당은 뭐 할수록 좋다? 높을수록 좋은 거다.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 부채 감당률은 어디 있나요? 부자가 어디 있나요? 부가 어디 있어요? 요거 있잖아요. 어? 그 부채 서비스가 부채라고요. 그럼 부채 서비스 앞에 있는 값이 뭐예요? 순영업 소득이야. 그 부채 감당률을 볼 때 이 용어의 앞에 있는 결과와 비교해라 말이야. 이거를 물을 때 이 앞에 있는 결과가 뭐죠? 순영업 소득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순부라고요. 이게 높을수록 좋으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좋다 이 말이야. 비율은 낮을수록 좋다고요. 결과적으로 이 공식은 뭐다? 순부라고요.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부. 뭐라고요? 순서대로 순 나누기 부라고요. 그러면 순부니까 앞에 나누셈을 할 때 앞에 값은 분자가 되죠. 뒤에 값은 분모가 되죠. 유일하게 소득이 분자가 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자, 그래서 순부 기억하세요. 순부 이게 뭐라고요? 부채 감당률이라고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결과적으로 순영업 소득이 크다면 이거는 1보다 크겠죠. 그러면 부채 감당률은 결과적으로 1보다 클수록 기업은 안전하다 말이야.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돈을 빌려온 사람이나 안전하다고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적어지겠죠.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남는 돈이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순부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채무 불이행률. 용어를 잘 보라고요. 용어. 자, 무슨 말을 썼어요? 채무를 빚이죠. 채무를 지급할 돈을 이 말이에요. 이행하지 않는다. 불이행률이라고요. 그럼 채무 불이행률은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불이행을 하는 것은 낮아야 된다고요. 감당하는 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 불이행은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세요. 요거는 마이너스지만 이거는 지출액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죠. 공실은 내가 돈을 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임대수가 있는데 임대를 못한 거잖아요. 돈을 쓴 돈이 아니라고요. 마이너스지만. 그래서 내가 돈을 써야 되는 것은 돈을 지출하는 것은 뭘 지출해야 됩니까? 영업경비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돈을 빌렸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써야 되는 것은 뭘 써야 됩니까? 영업경비와 돈을 빌렸으면 부채 서비스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소득은 소득이 있을 때만 지불하니까 앞에 있는 이 마이너스와 뒤에 있는 마이너스는 개념이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될 채무라는 것은 뭘 갚아야 돼? 이익이 있든 없든 갚아야 될 돈은 영업경비와 돈을 빌렸으면 부채 서비스는 지불해야 된다고요. 그럼 요 두 개의 결과 앞에 소득은 뭡니까? 유효총 소득이죠. 예? 엄청 간단하게 가르쳐주는 거야. 지출되는 금액의 앞의 결과를 이용하라. 지출되는 금액의 앞의 결과는 유효총 소득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낮을수록 좋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공식은
소득이 밑에 와야 되고 지출은 분자가 돼야 된다고요. 소득이 분모, 지출이 분자. 되나요? 그러면 부채 감당률만 소득이 분자고 지출이 분모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앞에 있는 소득이 뭐가 됩니까? 유효총소득이죠. 유효총소득으로 뭐를 부담한다? 영업경비와 뭐 부채 서비스를 부담하는 비율을 부채 채무 불이행률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다음 문제에서 영업경비 비율 물었어요. 그럼 영업경비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영업경비죠. 영업경비 비율 앞에 있는 결과는 뭐죠? 유효총소득이야. 그럼 똑같은 거야. 자, 무슨 비율을 물었다? 영업경비 비율이라고요. 영업경비를 많이 쓸수록 좋아, 적게 쓸수록 좋아? 경비를 많이 쓰면 안 좋잖아요. 영업경비 비율도 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영업경비 비율도 적을수록 좋은 것은 분모는 뭐다? 소득. 분자는 뭐다? 지출이라고요. 그러면 영업경비 앞에 있는 소득을 기억하라. 뭡니까? 유효총소득.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모는 유효총소득이고 분자는 영업경비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공식들을 하나하나 낱개로 생각하지 말고 요 앞에 있는 묻는 값의 소득이 앞에 있는 소득이 뭐냐. 그러면 공식이 자연스럽게 암기되고 암기 다 된 거예요. 끝이라고요. 알아들었습니까? 예, 요거. 자, 그래서 비율 분석법도 끝났단 말이에요. 네, 비율 분석도 끝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가 계산 문제도 막 있고 하는데 예제 2번 같은 계산 문제도 있고 그다음 예제 3번 있고요. 예제 4번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이론. 예제 4번 이론 한번 보세요. 150페이지. 150페이지. 자, 예제 4번이 뭐를 묻고 있습니까? 성수법과 수익률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성수법과 수익률법은 딱 낫다. 이론을 물었잖아요. 그러면 뭐? 가유, 네? 순, 세 적어놓고 되나요?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되나요? 여기는 뭡니까? 소총이라 했죠. 앞에는 뭐다? 소총. 그럼 여기 총. 요거는 세지. 소총 세지. 요거는 지잖아요. 이렇게만 딱 적어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1번입니다. 총소득 성수죠. 그럼 1번 이게 총소득 성수죠. 오케이? 총소득 성수는 있어요. 총투자액을 세후 현금수로 나눈 값이다. 틀렸잖아요. 총소득 성수는 무슨 금액을? 총투자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거지. 세후 현금으로 나눈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틀렸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2번은 세전 현금으로는 세전이죠. 이게 세전이잖아요. 성수죠. 그러면 이게 분모 분자죠. 자, 세전 현금 할인 성수는 무슨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을 뭐로?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다. 그럼 2번 맞게 설명했나요? 그리고 이론 문제까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계산은 시간이 걸리지만 이론을 틀린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을 안 하려고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이게. 계산은 시간 걸리지만. 자, 3번입니다. 순소득 성수는 이게 순자 들어갔죠? 그 말이에요. 순 들어갔잖아요. 순소득 성수는 이래죠. 오케이? 그러면 3번은 순소득 성은 무엇을? 지분 투자액 들어가면 안 되죠. 소는 총이 들어가야죠. 총 투자액이지 지분 투자액이 아니죠. 총 투자액을 순소득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세후 현금 흐름 성수죠. 이거는 세후 현금 흐름 성수잖아요. 그럼 뭡니까? 지분 투자가 관계에 있다. 세지, 소총, 세지, 총 투자가 관계가 없다고요.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지분 투자 수익률은 있죠. 지분 투자 수익률. 이게 지분이죠. 지분이죠. 지분 투자 수익률은 이것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요. 지분 배당률이 지분 투자 수익률이라고요. 그럼 5번
이것은 무엇을 순영업 소득과 관계없죠. 이거는 세전 현금 수지를 뭐로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 거죠. 순영업 소득 관계없다고요. 소총세지 됐나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론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마지막 시간에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